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장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폭 부분은 상당 부분 회복을 한 채 장 후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감 지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려를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하루 장 흐름에 대해서 분석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흘째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중에는 내내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며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2포인트 약 보합에 마감하면서 오늘 종가는 2,008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2,001포인트였죠. 5분 만에 1,994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2,000선 회복한 움직임 나왔습니다만 낙폭을 더 늘리면서 2,000선 내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시금 낙폭을 줄이며 2,000선 지키며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주에서 20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는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 쪽에서 437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이 4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11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 쪽에서 549억 원 매도세 보였지만 오늘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도 포착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 들어서 개걸음 장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가 살펴보시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2포인트 오르면서 527.99포인트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초가는 52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다시금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장 마감 임박해서 빨간불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일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모습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87억 원 사줬고요. 외국인 쪽에서 1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매도 규모를 늘렸죠. 개인 쪽에서 22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종가 0.96% 오르면서 종가는 137만 3천 원 회복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쉬어가는 흐름 나왔죠. 보합권에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가 0.17%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기아차 역시 0.59% 올랐고요. 현대 SK하이닉스가 3만 원대 지지하면서 0.16%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0.79% 약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신한지주가 오후장 들어 반등 움직임 나왔죠. 0.1% 강보합에 마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나흘 만에 조정받으면서 1% 이상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2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2.6%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4만 6천 원이었고요. 서울반도체가 2.9% 강세로 마감했고 파라다이스가 어제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5.6%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종가 23,300원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많이 올랐던 CJ50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1% 이상 밀리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반면 GS 홈쇼핑 연일 오르면서 2.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CJ E&M 3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오고 있죠. 0.13%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0.85% 약보합. 그리고 다음과 파트론 모두 빨간불 들어왔고 다음 쪽에서 1.4%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저점을 찍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60전 하락한 1,072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나오고 있어서 환율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결국 장 마감에 임박해서 원달러 환율은 더 내리면서 1,072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새로이 선보인 코너입니다.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수익의 달인 김선인 대표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또 내일 장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팁들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달킴 시간입니다. 수익의 재구성을 할 건데요.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장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심상치가 않은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외인들의 수급 패턴과 개인들의 수급 패턴, 기관들의 수급 패턴, 수급으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매수가 430억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며칠 만이죠? 외인들 갑자기 그렇게 1000억을 사던 물량들 안 사고 있습니다. 700억밖에 안 샀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인들의 매수, 브레이크 밟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구도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조금 2000포인트 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여러분 코스피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요한다. 지금 니들 조심해라는 소리가 바로 개인들의 매수 시그널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오늘까지 외인들이 꾸준하게 5일 동안 강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수급의 이동현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제가 딱 요거 외인 매도 브레이크 들어오고 있다. 조심해라. 어디서? 코스피에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수급, 오늘의 수급 특징을 제가 5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 선택해 드립니다. 어제 SM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수급 대박입니다. SM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 오늘도 말씀을 좀 끝까지 지켜보세요.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뽑은 종목들은요. 첫 번째 LG이노텍이고요. 인터플렉스, 인터파크, 금호타이어, 그리고 CJ, CGV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인터파크는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LG이노텍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LG이노텍이요, 오늘 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때문에? 네, 애플이 잘 팔렸답니다. 아이폰 잘 팔렸대요. 그래서 LG이노텍 수급 보니까 오늘 기관들이 17만 주 매수가 이제 잡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기관들 17만 주 매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 외국인 13번 던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인들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기관들이 17만 주 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기금이 8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고요. 어제 6만 6천 주에 의해서. 자,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이 LG 이노텍의 상황 자체 그렇게 빠지던 쌍바닥권의 구간에서부터 다시 반등 시도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21선 위로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나 조금 중요한 수급의 터닝 포인트가 눈에 잡혔다는 거,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역시나 애플 관련주로서 코스닥이죠. 무슨 종목이죠? 네,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인터플렉스 지금 오늘 4.98%, 5%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인터플렉스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 수급을 볼게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인터플렉스 외국인 29,461주. 기간 6만 2천 주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들이 6만 주 이상 들어왔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열어놓은 모습에서 투신권이 그렇게 매도했던 물량에서 오늘 대박 6만 주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했고요. 기관들 6만 2천 전체 들어왔고요. 외인들 지금 5일 연속 순매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개인들만이 최근에 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개인들 물량 기관과 외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차트 볼게요. 자, 차트 보면요. 좀 크게 볼까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바닥입니까? 4중 바닥 딱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 주는 거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아셨죠? 인터플렉스 놓치지 마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 당연히 수급이 좋으니까. 어제도 갖고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1.3% 또 오릅니다. 역시나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수급 체크합니다. 자, 어제 22만 5천 주 기관들 매수했는데요. 오늘 27만 주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중심에 누가 있나요? 연기금 매수 들어옵니다. 연기금 며칠 동안 5일째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도 역시 5일째 순매수. 개인 물량 오늘 외인 5만 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건 개인의 매도 물량만 나와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승폭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요. 전 고점 부분에서 맞고 떨어졌던 라인들 자체가 9,000원 초반대, 9,200~300원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파크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금호 타이어입니다. 자, 금호 타이어를 역시나 수급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 62,000줌에서 들어왔고요. 기관들 51,000줌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호 타이어는요, 여기 보시면요, 외인들 그냥, 9월달부터 새빨갑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8월 말부터 새빨갛게 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외인 기관 같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그런데 차트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자면 계속 박스권에 약간 갇혀있는 모습이네요. 요거 지금 어떤 느낌? 스프링 지금 압축되고 있는 거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금호 타이어 역시나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자, CJ, CGV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5.2%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계속 갇혀있던 라인대 요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 뚫고 올라가줬습니다. 자, 수급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외인들이 96,000주, 10만 주가량 순매수 들어왔고요. 기관들 52,000주가량 매수 들어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완전 그냥 주인이 없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장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가주면서 수급이 그냥 개인들 물량 싹 잡아먹어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전고점 라인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줬단 말이에요. 요 흐름 자체. 이런 모양에서 여기 뚫고 가는 흐름, 이 모양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상승폭이 나아주면서 CJ, CGV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조금은 큰 폭으로 옮길 가능성. 조금 더 얘기 드려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건데 정말 잘 갔죠? 근데 주봉으로 보건데 한번 우물 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좀 빠졌던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주봉 20주선으로 안착시켜주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대예요.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 때도 역시나 살짝 뚫어주는 모습. 요 포인트. 요게 우습게 보이시나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런 포인트 나와줬다는 거.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어디서? 기관과 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현재까지 몇 종목 말씀드렸죠? 오늘 5개 말씀드렸습니다. LG이노텍, 인터플렉스, 인터파크, 금호타이어, CJ, CGV.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탑픽주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어제 SM 말씀드렸고요. 잘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약간 조금 소외가 됐던 것 같은 흐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아까 횡보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네. 금호타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를 오늘 장에서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금호타이어 지금 이 종목 외에 다른 타이어 좀 많은데 금호타이어를 추천하시나요? 금호타이어 수급도 좋아서 추천하는 건가요? 그냥 올해 수급인가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금호타이어 포인트. 지금 경기 회복 시그널 발생하고 있다는 거. 유럽 쪽에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미국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죠? 현대기아차 중국에서의 성장, 10% 성장을 지속하는데 그럼 당연히 타이어 끼어 팔기 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주가 어떻게 갑니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근데 고맙게도 금호타이어의 지금 수급 상황이 어떻죠? 그냥 새빨갛게 개인들만 파랗게 지금 떴단 말이에요. 개인들 새파랗게 질려있단 말이에요. 자, 주가 볼게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자면요. 금호타이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개인들 시퍼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나는 그냥 개인들, 이 물량 자체를 외인들과 기관들이 싹싹 긁어주면서 먹어가고 있는데. 그쵸? 외인들도 잘 사주고 있는데. 기관도 잘 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안 가고 있어요. 그쵸?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꾹꾹 눌러가지고 물량을 사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고요. 보통 수급적으로 이렇게 지금 꾹꾹 눌려있는 이런 수급 상황이 나와주는데 주가가 안 갈 때 그런 종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들이 그냥 괜히 샀나요? 수익 보고서 수익 실현 치고 나오려고 샀잖아요. 자, 차트 볼게요.
금호타이어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일봉상의 차트인데 좀 주봉으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요. 지금 금호타이어 주가 흐름 자체 2012년부터 살펴보자면 고점 라인 자체 이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 앉았잖아요. 지금 고점 뚫고 올라와서 주봉 20에서 안착시켜주는 이 당시의 차트 흐름 3월, 6월가의 차트 흐름과 5월가 차트 흐름과 다릅니다. 다른 차트예요. 수급부터가 틀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가겠냐? 당연히 주가 요 네모칸 제가 쳐드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매수해야겠죠? 매수가 12,000원 아래로 사십시오. 12,000원 아래로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짧게 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11,000원 내려가면요. 이거 안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놓치지 마시고서 이 종목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호타이어 말씀드렸고요. 한번 또 신나게 한번 수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마디 투자에 대한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황금 마디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제 마디 투자 비법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첫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도 보내셨고요. 좀 이해가 이게 좀 생소한 거라서 어렵다. 좀 쉽게 보다 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마디 탑픽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예, 일단 제가 오늘 마디 탑픽지로 좀 잡은 종목은 좀 4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대상, NC소프트, 서울반도체 이렇게 좀 4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마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요. 저점을 한 차례 형성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받습니다. 근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좀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상승했던 이 폭만큼 저점 형식으로 일단 이 가격을 그대로 놓게 된다면 약 99,000원 정도 때까지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금일 같은 경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된다면 대상이란 기업입니다. 일단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흐름들 보게 된다면 이 가격 폭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마디의 폭을 일단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즉, 이 마디의 목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자리가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단기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약 34,000원 정도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매수의 급소자리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지금 현재 박스 구간이니까 이 자리대, 즉 35,000원대 중반권역을 좀 잡아야 되겠죠.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마디 매매를 좀 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일단 저점과 고점은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겠을 땐 약 20만 원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인 전략 부분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죠. 금일 같은 경우는 얼추 목표치가 찬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났을 때는 다시 전고점권역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저점 포인트는 최근에 형성된 저점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 눌림목 가격대는 마찬가지로 눌림목 가격대의 최저점을 잡으면 된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가장 단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 마디 탑픽주로 꼽아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마디 탑픽주로 이제 꼽히기까지는 어떤 그런 주요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지 이 마디 탑픽주로 꼽힐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엔 다소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흐름상에서는 전고점이 돌파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종목, 즉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강했던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상승을 하느냐, 낙폭과대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로 일단 이슈가 잡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승을 좀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지수방어형 섹터들, 즉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디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종목 추천으로 이어질 텐데요. 자, 수익률 3%, 6%, 9%에 대한 도전을 또 정재훈 멘토가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른바 369인데요. 자, 오늘 몇 퍼센트 수익률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은 6%와 9%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탑픽주로 꼽아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 눌림목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3% 정도씩은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6%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깊게 받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종목이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한 차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가격 그대로 빠지는 그런 전략이 일단 하락 N자형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눌림목 가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옵니다.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목표치를 달성해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양봉의 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대를 그대로 좀 갖다 붙이게 된다면 약 6,7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6,350원 이하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6% 수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다산 네트워크스 수익률 6%에 도전하는 종목으로 꼽아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9%짜리는요. 네, 9%짜리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넥센타이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양호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넥센 타이어도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마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신고가를 낸 이후에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모양새를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가 한 번쯤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목표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17,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횡보했을 때는 감소를 하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는요, 16,600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은 9%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5,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 9% 두 종목으로 다산네트워크스, 넥센타이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6%짜리, 9%짜리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은 누구라도 9%짜리 괜히 투자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경우에 좀 어떤 분은 좀 이런 거를 어떤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뭐 자원 배분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계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중소형 종목에 좀 속해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좀 더 우량한, 일단 좀 더 차분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즉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차분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 9%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가미를 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빠른 종목군들, 하루 이틀 사이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넥센타이어가 뭐 오랜 기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종목에 대한 그 무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급변동이 좀 나오느냐, 아니면은 무겁게 아니면 차분하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69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투자 비법을 여러분께 다 전수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쉽게 접속하셔서 많은 정보들 또 비법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베스트 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어제부터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종목 선정법은 그리고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주경 팀장은 단기적 코스닥 실적주에 관심을, 종목은 조강 페인트입니다. 정승현 과장은 애플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관련주에 관심을 두자고 하면서 실리콘웍스를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꼽아오셨네요. 네, 자, 그럼 정승현 과장, 애플 판매량 예상치 상회와 관련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애플이 아이폰 5S 그리고 C가 나왔을 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혁신의 부족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뭐 저가 폰이라고 내놓은 그 아이폰 5C가 또 중국에서는 거의 뭐 700불, 우리나라 돈은 뭐 7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판매가 되면서 이게 무슨 저가 폰이냐. 중국의 뭐 GDP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뭐 고가라고 해도 뭐 가히 뭐 충분히 하이엔드 폰급의 가격 전략을 세웠다라고 이제 얘기가 돌았는데, 하지만 시장의 그 관심도, 판매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애플에 대한 매니아들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폰 신제품 5S와 5C가 예상치가 약 600만 대였는데 900만 대 이상이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뭐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뭐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뭐 그런 상황까지 뭐 사진으로 찍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애플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량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애플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애플 관련주들, 부품주들 상당히 많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뭐 시장에 뭐 그 출시하자마자는 실망감으로 애플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관련주들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애플의 매니아, 그리고 신제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결국 사실 뭐 교체 주기와 비슷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갤럭시를 쓰던 사람들, 갤럭시 아마 뭐 갤럭시 2 정도 사용했던 그런 고객층들이 아마 아이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수요로 맞물리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 뭐 시장에 기대감들이 뭐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가 그 실망감들이 다시 기대감으로 회복이 되면서 시장의 주가 흐름 자체도 애플 부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관련주들 상당히 많죠. 뭐 대형주로는 LG 디스플레이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라이콤, 그리고 인터플렉스, 실리콘웍스까지 오늘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끌었으면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좀 오전보다는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하지만 이들 종목 시장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종목을 좀 골라볼 수 있는 업종 자체는 애플 부품주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애플 부품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주경 멘토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실적주 관심 말씀하시는데요. 예, 저는 일단 코스닥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좀 많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피로감에 의해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좀 변동성이 나와주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관망장세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관망장세에 있어서는 또 개별 종목, 종목별로 승부를 거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좀 이제 아직도 좀 상방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의 이제 뭐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결국에 시장의 뭐 최후의 뭐 승자가 될 것은 외국인과 또 투자 습성이 비슷한 뭐 연기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지는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피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은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소외를 받았던 이제 코스닥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에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고 나서 그 수급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뭐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때마침 그 시점에 의해서 이제 좀 코스닥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 잠시 이제 수급 흐름 한번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이 지난 9월 10일, 9월 10일 정도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제 9월 12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연속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제 코스닥의 기술적인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9월,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해서 좀 가파르게 좀 상승각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게 됐는데, 코스닥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소외가 됐습니다. 뭐 변동성은 뭐 같이 나타나 주었지만 그래도 뭐 수익권이다라고 이렇게 뭐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상승폭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천천히 유입되고 있다면은 이 연속성이 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코스닥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매수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일봉의 차트 흐름 또한 수렴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는 뭘 살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리콘웍스요. 네, 실리콘웍스, 그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의 신제품 효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장의 관심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신제품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시점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 9월에 신제품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 양산 자체는 3분기 시작부터 부품 양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실적의 반영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신제품, 애플의 신제품 효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향후 아마 올해 하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애플에서 TV를 울트라 HD TV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에 지금 현재 울트라 HD TV 자체가 아직 우리 시장을 형성을 못했죠. TV 시장 자체가 현재 뭐 LED, LPD부터 시작을 해서 LED까지는 적절하게 넘어왔습니다만, 이제 울트라 HD 고화질 이 TV 자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적어도 한 2016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한 5% 정도는 울트라 HD TV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각 기업들 삼성이나 LG전자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이 세 개 기업, 이 기업들이 울트라 HD TV 라인업을 추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UHD TV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결국 이 UHD TV 시장이 열리게 되면 실리콘웍스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 결국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HD TV 자체가 실리콘웍스가 납품하는 부품이 약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UHD TV는 약 12개에서 14개 정도, 거의 2배 가까운 물량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품주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본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2016년까지 UHD TV가 보급화된다라는 가정으로 본다면, 실리콘웍스는 사실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가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거의 주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UHD TV의 시장 형성 기대감들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신제품 효과 이 부분에 인해서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좀 음봉이 나오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종가 정도가 저는 매수가 적절한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인 26,000원 부근, 충분히 지금 레벨에서 한 10% 정도 여력이 있죠. 이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강 페인트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조강 페인트인데요.
다소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총이 이제 좀 819억으로 이제 좀 비교적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테마주로 좀 얽혔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시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이 39억으로 이제 전년 실적에 대비를 해서 약 70% 정도, 2분기 실적만으로도 그 정도의 실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조강 페인트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 도료와 이제 고부가 같이 제품들이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학 필름과 이제 태양전지 백시트용 이제 접착제 등이 들 수가 있겠는데, 조강 페인트가 이제 전기전자 이제 부품 소재 분야의 시장을 좀 확대를 하려고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가시적인 매출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조강 페인트의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다면 일단 수출에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방 산업인 건설이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좀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지분을 조금 보유를 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5.37%의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조강 페인트는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트 흐름 잠시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이제 조강 페인트 차트 흐름 보시면은 장기간은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를 해주는 흐름,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형성하는 흐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세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가격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내일장에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박스권에 이제 마디 가격을 계산을 해서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전 박스권 상단이었던 가격을 지지 가격으로 두고선 손절가는 5,88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경 팀장과 정세영 과장 두 분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또 어제부터 새로이 시작된 코너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마련을 한 내일장까지 진격할 진짜 가치주를 가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상노 멘토와 함께하는 진격의 내일장 코너입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상노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상당히 힘든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크게 낙폭 자체를 좀 키우면서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과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경기민감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CJ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더 이끌었다는 거죠. 이런 주도주 패턴을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높다. 왜냐? 바로 소비 회복과 연관되는 그런 경기 순환 모멘텀이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집중하셔서 이 시간 10분 동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는 시간을 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상의 후보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종목들 한번 보시면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진상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자, 오늘은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로 먼저 지금 태산 LCD, 인터로조 이런 기업들이 좀 보이고요. 자, 한 개씩 다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태산 LCD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같이 보시면, CJ, CGV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화 관람객 수 증가, 그리고 배급사가 상당 부분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거죠. 자, CJ, CGV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한번 이유로 보시면, 일단 관상이라는 영화 자체가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호조세에 힘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석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2분기까지의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45,000원대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제 삼성 SDI와 같은 패턴이죠. 이 부분 자체를 지지권으로 어느 정도 해당을 하면서 지금은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종목군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3분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CJ, CGV 같은 경우에 수급 점수 우리 같이 보시면요.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 낮게 밖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점. 그럼 마지막으로 업황 테마 점수. 지금 업황 테마 상당히 좋죠.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한 개씩 한번 볼게요.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게 자, 인터플렉스가 오늘 또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인터플렉스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오늘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상당 부분 큰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겠고요. IT 종목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과연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이어질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시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마진은 좀 더 많이 남겼다는 거죠. 그만큼 2분기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적정 가치 같은 경우에는 45,000원권에 좀 더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들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업황 테마 점수 같은 경우에 높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50점 드리겠고, 대신에 차트 점수 60점, 대신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70점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군 꼭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업황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같이 보시면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또 눈에 띄는데요. 자, 젠백스 한번 같이 볼게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4%대 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차트 딱 보시면 어때요? 차트 점수가 상당히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오늘 젠백스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췌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자, 바이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업종 PER을 따져봤을 때 30배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 젠백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 자체를 매길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주가다. 왜? 바로 영업이익과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출처 자체는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단기 순이익 자체가 좀 더 흑자로 돌아섰을 때 진정한 기업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차트 점수는 상당히 이쁘네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23일이죠. 어제 KB자산운용에서 5%대의 주식을 추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고,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한번 종목들 한번 보시면, 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우리 ETI라는 종목이 오늘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좀 보였는데, 우리 ETI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하단에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붙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이 상장 폐지 실제 심사를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분기 실적이 3억 원을 미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실제 심사를 받았고요. 대신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출 자체는 조금은 느는 모습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가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차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 점수는 좀 더 높게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주의하실 점 딱 한 가지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되 절대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는 하지 말자. 그 결론적으로 나겠죠. 그래서 차트 점수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지금 업황 테마는 제대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상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종목 내일 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종목인데, 자, 인터로조라는 종목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거래량까지 동반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이런 동반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 자체의 어느 정도는 컨택트 렌즈라고 하죠. 우리가 원데이 효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데이 렌즈 자체가 상당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치가 좀 더 붙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렌즈라는 부분 자체가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의료정밀 업종의 업종 PR이 거의 뭐 20배에서 25배 사이가 되거든요. 그럼 적정 주가를 따졌을 때 18,000원 선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 주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 자체도 어느 정도 하단의 눌림목을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가격대 16,800원이 가장 큰 고점이었지만 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이력이 내일은 아니더라도 꼭 우리는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이런 프리미엄이 붙었을 시에는 신고가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목표가 불러드리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내일 한 3%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7,500원 되겠고요. 대신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8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6,4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상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상로 멘토와 함께한 내일장 진격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